그러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평택 수소도시 조성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신장동 상생협력 상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신평 상생협력 상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신평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정마을 공방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신장일동 제역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정형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3월 평택시를 비롯한 3개 기관이 체결한 평택 수소도시 조성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그간 수소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 수소 분야 국가 공모 사업에 도전하여 수소 생산시설,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도시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2,0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수소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가 추진하는 수소 정책이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수소 정책에 반영되는 등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협약은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평택시, 주식회사 경동나비엔, 주식회사 미코파워가 수소도시와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적용하는 신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수소산업 발전과 관내 기업의 사업 확장을 지원하고자 지난 3월 28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평택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지원과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경동나비엔과 미코파워는 수소연료 전지와 청정 냉방 시스템을 활용한 신기술 개발과 지역 내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평택시는 지역 기업의 사업 전환 및 성장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 수소도시 조성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9-172호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유망 기업체 유치와 기존 입주 기업체 재투자 확산을 유도하고 반도체, 수소, 자동차 등 국내외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는 투자 유치 등 용어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 규정, 안 제4조부터 제14조는 투자 유치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 위원회에 관련한 사항과 국내외 대규모 투자 기업의 범위, 안 제15조부터 제19조는 부지 매입비 지원, 시설 투자비 지원, 특별지원금 지원, 세액 감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0조부터 23조까지는 지원 제외 대상 업종 규정, 지원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중 몇 가지 중복 및 오타 사항이 있어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 제2조 제5 마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문구와 안 제3조의 제1호와 제4호가 중복되어 제4호 외국인 투자 기업을 삭제 요청드리며 안 제23조 제2항 제7호의 제21조를 제22조로 수정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단지 관리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준공된 12개 일반 산업단지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체계적인 경영 기법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산업단지를 관리 운영 중에 있는 사항으로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산업단지 운영 및 입주 기업체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등을 2020년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계약과 관련하여 당초 2023년 2월 임시회 당시에 보고했어야 할 사항이었으나 이행 시기를 일실해서 3월 31일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보고 드리지 못하고 근본에 사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 업무 미숙에 대하여 사과를 드리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관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 관리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거점 시설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73호 신장동 상생협력상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상생협력상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주민 상인 등을 위한 창업공간 제공 등입니다. 상생협력상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재생사업 준공 후에도 주민 중심의 자생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도시재생에 지속적인 관심과 높은 이해도, 운영 능력을 가진 신장동 주민으로 구성된 송탄파워 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74호 신평 상생협력상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9-175호 신평 어울립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대한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상생협력상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청년 창업 공간 지원 및 소규모 공연장 제공이며 어울림센터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어울림센터 운영 관리, 지역 상인 상품 전시 및 판매, 카페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교육 및 창작 공간 제공 등입니다. 상생협력상가와 어울림센터는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재생을 위하여 신평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신평지역관리 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민간위탁 협약 추진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상권 및 문화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사업 거점 시설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정마을 공방 운용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요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마을 공방은 2015년 행안부 마을 공방 육성 사업에 선정되어 마을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었으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방 운영은 마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안정 1위와 8리 주민으로 구성된 서정마을 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시설 및 기자재 관리, 마을 식당 및 두부 공방 운영, 관리실 운영 및 유지 관리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일동 재영마을 커뮤니티 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신장일동 재영마을 커뮤니티 센터는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 12월에 준공된 시설물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자인 재영마을 협동조합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영마을 협동조합은 신장동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이 설립하였으며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재영마을 커뮤니티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커뮤니티 센터 시설물의 유지, 관리, 보수 등 제반사항, 주민 카페, 노인 일자리 사무소, 마을 관리 사무소, 야외 공간 유지 관리 등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현 수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고 지역 일자리 제공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도시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택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기업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 유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택시 투자 유치 심의위원회의 설치, 대규모 투자 기업의 기준 및 부지 매입비, 시설 투자비, 특별 지원금 지원, 지원 제외 대상, 유치 기업의 사후 관리,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을 정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27개 시군에서 기업 유치 또는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지역인 용인, 화성, 안성에서는 대규모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부지 매입비, 시설 투자비, 특별 지원금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지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소, 반도체 등 국내외 첨단 산업 관련 우량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다만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23조는 조문 정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장동 상생협력상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신장동 도시재생구역 사업구역에 조성한 신장동 상생협력상가의 운영을 신장동 주민들로 구성된 송탄파워 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신장동 상생협력상가는 신장동 319-21번지 1원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49제곱미터 1, 2층 창업공간으로 조성되었고 2023년 5월부터 3년간 송탄파워 협동조합의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창업공간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하려는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의 운영 관리는 도시재생과 관련 있는 주민단체, 협동조합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평택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위탁사무, 수의협약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평 상생협력상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신평지역 도시재생으로 조성한 신평 상생협력상가의 운영을 신평지역관리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신평 상생협력상가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2제곱미터이며 지하 1층 소공연장, 지상 1층 갤러리 카페, 지상 2층 가죽공예, 지상 3층 남성의류 등 청년 창업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3년간 신평 지역관리 협동조합의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청년 창업 공간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평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신평 지역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한 신평 어울림센터의 운영을 신평 지역관리 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평 어울림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432제곱미터 규모로 1층에 팝업 갤러리, 2층에 북카페, 3층 현장 지원센터 및 회의실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3년간 신평 지역관리 협동조합의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카페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 수소도시 조성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평택 수소도시 조성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 수소도시 조성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기 타 지자체 지원 실적하고 좀 비교를 해서 쭉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이 타 지자체에서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2013년도인가 그때부터 했고 막 좀 오래됐더라고요. 이 조례가 2000 그랬는데 이거를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뭐 이렇게 좀 그런
유치가 뭐 유치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효과가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좀 검토를 해보셨나요 그쪽? 우선은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없었던 조례면서 타시군들은 이제 27개 도내 27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들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시피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좀 그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고 타 지자체와도 경쟁을 하려면은 저희들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이제 대규모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뭐 이렇게 지원한 뭐 지자체에서 지원한 데서 이렇게 오고 그런 결정은 하진 않겠지만 타 지자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화성이나 뭐 용인 이런 데서도 지금 이걸 그 전부터 시행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지원하는 부분이 이제 부지 매입비도 지원하고 그다음 시설 투자비 그다음 특별지원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여기에 해당되면 다 개별로 다 주시는 거죠? 지원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중복이 저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예산 소요가 지금 여기 우리 그 비용 추계 이렇게 보면은 24억인가 얼마씩 지금 1차전도 2차전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이걸 뭐 좀 감안해 두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 비용 추계 나온? 비용 추계에서는 그런 건 감안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면은 지원금을 받았을 그런 회사들을 지난 10년을 산출해서 그거에 대해서 100분의 5 정도를 저희들이 소요 금액으로 산출을 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에 맞춰서 뭐 금액들이 탄력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만약에 진짜 이런 그 대규모 기업들이 많이 이제 저희 시로 이렇게 유치가 되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동시에 막 들어왔을 때 이런 비용에 대한 고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지원금이 굉장히 큰데. 그리고 지금 저희 조례 보면 이제 고용보조금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고용보조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격을 갖추고 들어오는 그 업체가 신규로 우리 시에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용을 했을 때 그에 대한 고용지원금 같은 걸 지원해주는 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미래첨단산업과장 최영희입니다. 여기에 명시는 되지 않았는데요. 네. 외국 그 법인에 대한 투자 지원금이 외투법에 의하면 고용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다가 명시하지는 않은 거고요. 또 보시면 특별지원금 쪽에도 투자 금액도 나오지만 500명 이상 뭐 이런 조항들이 네. 있잖아요. 이건 이제 3개월 동안의 평균 잡아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고용에 관련된 부분야도 일부 이런 고려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지원금은 외투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업통상부, 경기도, 평택시 이렇게 매칭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이미 기재돼 있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시군이 이렇게 보시겠지만 2011년도 뭐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서 많은 대기업들을 유치를 많이 해갖고 왔더라고요.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 실적, 시에도 이제는 삼성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본사라든가 연구소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지금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 국내 기업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금 외투법에서는 국내 기업은 해당은 안 해당 안 됩니다. 돼요. 그럼 국내 기업이 이런 대규모 기업이 들어왔을 때 고용지원금은 지원되는 게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외투법상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이 특별지원금 내용에서는 보시면 인원 투자도 많이 하고 네. 고용도 많은 경우에 특별지원금이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기술이나 이런 건 좋은데 규모가 좀 이렇게 대규모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지원하는 그런 규정 같은 게 있나요? 여기다가 그런 걸 좀 조항을 추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저희가 여기 준비한 내용에는 첨단 업종으로 해서 일부 내용을 넣긴 했는데 사실상 좀 뒤늦게 저희가 이렇게 저기 심의에 올리면서 네. 인근에 있는 화성과 용인을 가장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저희보다 입지 조건 좋으면서 하고 있는 그 중간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해보고요. 여기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첨단 업종이면서 인원수는 적은 업체들도 사실은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본사, 연구소, 공장까지 같이 오는 경우에는 투자비가 좀 커지잖아요. 그러면 해당 사항이 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뭐 유망 기업이라 그러죠. 유망 중소기업 뭐 그런데 뭐 이런 좀 규모는 작지만 그런 쪽도 뭐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좀 같이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7조에 보면 위원회 해촉 부분에 7조 그 5번째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7조 위원회 해촉에 보면 한 호죠 5호 예, 제 7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도 그죠? 이거 저희도 못하죠? 지금 바로 들어오기 전에 저도 발견을 해서요. 예, 이것도 수정을 예. 이게 8조 1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7조에 1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위원장을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7조 각호 위에 각호 문제 1항을 넣어서 아니 위원회 해촉인데 1, 2, 3, 4 이런 경우가 되면 해촉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1 위인수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호 심신 뭐 이런 1, 2, 3, 4호에 해당할 경우에 위원을 해촉한다는 거고 여기 보면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게 좀 이거 좀 하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됐죠. 이거 좀 확인을 한번 해가지고 우리 그러면- 이따가 논의하면서 예. 말씀해주신 대로 7조에서 이 5항은 아예 없어도 그쵸, 문제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없는 아니, 삭제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세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게 없어도 된다고요, 오후가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척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뭐 이해관계가 있거나 뭐 이랬는데도 그거를 스스로 제척하지 않고 기피하지 않았는데 그게 자 그렇게 하고요.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것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9쪽에 제19조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3항 1호에 보면 중소기업 특례 보증 및 이자 보전 우선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자 보전을 해줄 수 있는 게 조례상으로 저희가 근거가 있나요? 지금 조례상의 근거에는 없고요. 저희가 그 기업 지원 사업 내용 안에는 일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 조항을 두어서 우수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으로 해서 우선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도록 이 항목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 이자 보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면 예.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좀 명확한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소상공인 뭐 특례 보증은 되고 있지만 2차 보전과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다면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되고 근거가 없다면 좀 미약하다면 한번 확인해서 다시 근거를 만들어서 정확히 지원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산단을 만들어 놓고 어쨌든 여기를 지금 기업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이 남아 있나요? 산단이? 지금 이제 브레시티가 1월 브레시티. 달부터 분양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 추진 중인 사업
대상지가 한 4개 정도는 아직 있습니다. 이제 분양률이 좀 높은 편이고 브레시티만 가장 최근에 좀 남아 있고 네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승 빅스지구도 일부 지역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 중인 산단이 또 진이테크노라든가 하북산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향후를 위해서도 이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일단은 산단이 만들어졌으면 기업체가 돌아가 일자리도 되고 지역 경제도 돌아가는 건데 그게 전에도 굉장히 늦게 하는 바람에 힘들었던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여기 쭉 보면 뭐 시마다 다 개성 있게 나름대로는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이쪽 밑에 보면은 ASML이나 림서치 이런 데 지금 용인, 화성 이런 데로 지금 정해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럼 맞습니다. 이런 예, 예. 회사들은 어떤 상황에서 갔는지 분석 같은 건 해보셨나요? 왜 그쪽을 택하게 됐는지. 지금 우리가 산단에 예, 지원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런 큰 회사들이 거기에 갔을 때는 왜 어떤 지원을 받고 어떻게 해서 갔는가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 조례를 올리게 된 사항이 제가 이제 이 반도체 장비에서 빅4를 네. 검토를 하다 보니 네. 이 세 개의 업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화성이라든가 용인에 갈 수 그렇죠.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다 보니까 네. 경기도의 투자동산과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평택시의 가장 문제는 조례부터 만들어야 된다. 네네. 그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선제적으로 용인과 화성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투자동산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보통은 코트라라든가 경기도 투자조산과로 이런 콜이 먼저 오면 네. 그 지자체가 가능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먼저 물색을 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 평택은 투자유치 조례가 없는 부분이 가장 그렇고 그 입지적으로도 사실은 평택이 아주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네네. 용인 화성에 비해서 네, 예. 그러다 보니 좀 뒤처져 있었던 게 사실이다 말씀하셔서 긴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검토를 해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거고요. 맨 위에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그 세계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서 세계 그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탑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부터 산업통상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약을 하고 경기 남부권을 타겟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여기를 콜을 하면서 오성산단하고 브레이티에 유치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 조례가 빨랐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진짜 이런 투자 유치를 한 조례가 있었고 이 회사들이 다른 도시에 그 회사들이 갔을 때는 왜 가게 됐는가를 파악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에 정한 것뿐이 아니라 조금은 그 회사가 올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가도 저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례는 기본이고 더더욱 지금 AMS 같은 경우는 2천억이 넘는 걸 투자한다 하잖아요. 여기 고덕에도 있어요. 있는데도 회사 본사를 지금 그쪽에다 짓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 미국 AMEC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 회사로서는 탑이란 말이에요. 이런 회사는 조금 조례 외를 벗어나서라도 조금은 공격적으로 해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조금 더 파악을 다른 시도 파악을 함으로써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앞으로 조례에 미비한 게 있다면 더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ASML 같은 경우도 지금 400명 규모로 사무동이 고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1000명까지 늘리겠다고 해서요. 네, 저희가 예. 이제 산단뿐만 아니라 그 고덕 안에 있는 네. 지원시설 용지까지 같이 컨택을 하면서 계속 섭외를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또 저희 외투 산단 중에 일부 현곡 산단 쪽에도 부지가 좀 있는데 협력사들이 네. 협력사 있는 거를 좀 개량해서 공장을 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오성 현곡 산단 해도 오성 현곡 경제청까지 하면 한
한 15개 네네. 외투 기업이 이미 저희하고 협약 전 단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평택이 그동안은 많이 굶어지었다고 하면 지금은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이 국제 정세상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반도체 분쟁 사이에서 아주 좋은 입지를 갖고 있고 콜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더 투자 유치 조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좀 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대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 관련 업종이 아닌 업체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그 산업진흥원 쪽에서 이제 그 뭐 인력 문제뿐만 아니라 업종 관련된 것도 많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4년 전에 저희가 이제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산업구조 고도화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가장 적합한 업종이 어떤가, 또 장려해야 될 업종하고 많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전반적으로 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수소 관련된 거, 자동차, 반도체, 물류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국방산업까지 나왔는데 사실상 국방산업은 이렇게 가시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발언을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수소 관련된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과 관련해서 반도체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중기업 이상의 규모는 많이 와 있는데 소기업이 좀 없어서 소기업을 좀 키우는 방향을 좀 모색하고 있고 자동차 분야는 현대모비스라든가 기아라든가 쌍용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변에 있음에도 이걸 좀 잘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을 선생님 검토하고 이야기하시는 있습니다. 그 소기업을 키운다는 좀 전에 발언은 예.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소기업, 중기업은 대기업과 바로 연관되어서 그 협력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기업이 혼자서 설 수는 없거든요. 아주 작은 부품들도 소부 기업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부장이 지금 일본에서 한참 무리가 있어서 용인이나 이런 쪽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에 반해서 평택에는 그러면 그 작은 기업이 없는 소기업은 거죠.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랑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죠? 일단은 저희는 지금 이 유치 조례상으로는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긴데 규모는 작지만 매출이라든가 이런 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예. 굉장히 그 우리 과장님께서 그 뭐 흥겹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 반도체 빅4 얘기할 때 가장 뭐 텐션이 올라갔고,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하실 때는 이제 어떤 저희가 삼성 반도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미래를 바라보면 좀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으니 새로운 바구니를 만들고 새롭게 담고 뭐 이런 이야기, 탈반도체와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결론은 지금 이 기업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가 결국에는 반도체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라고 제가 좀 읽어도 되나요? 주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지만 수소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저희가 수소 특화도시라든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연료전지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첨단 업종으로 묶여서 추진돼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아까 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 소재 부품 장비 단지를 또 4월에 특구 신청을 했다는 말씀 지난번 한번 드렸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 향후에는 지금 말씀드린 투자유치 조례는 담지 못했지만 작은 기업들을 위한 기업 지원 사업들도 좀 더 확장해서 그런 생태계를 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최준구 의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택시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 너무나도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작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촉진 조례안이 이번 회기 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조금 더 뭐 촉진을 해서 다른 유명한 기업을 가져오는데 한 2-3달 정도 더 늦춰지는 거인가요?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조례는 아니라서 네. 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당장 뭐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왜 의회에서 오타를
고쳐야 되는데 저희가 동의를 해서 같이 오타를 고쳐야 되며 조례안에 문맥이 맞지 않은 것을 저희가 왜 지적을 해서 같이 동참을 해서 고쳐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계속 반복돼서 진행되는 것들이 서두르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하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왜 서둘러서 진행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산업진흥원건도 왜 서둘러서 진행하시다 보니까 그 예산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산단 관리하는 곳도 서두르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저희가 왜 그것을 계속 이해하면서 진행해야 되는지,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의회에서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옳은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은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원들끼리 추가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조례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조 관련돼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9조 내용을 보면 우수기업으로 선정 시에 사업 참여 시 우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 지원 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우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대는 어떤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우대를 줄 수 있을 건지를 생각을 하셔서 지금 우대를 줄 수 있다고 적어주신 거잖아요. 그 지원 시책이 있을 경우 뭐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어 있으면 가산점을 중으로 해서 그 기업에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맞죠? 답변 주십시오. 뭐 우대니까 전적으로 힘을 주는 건 아니고 좀 다른 우대를 어느 정도 주실 건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 특별한 상황들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이 사업을 이 업체에 줘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충분한 우대를 줄 수 있는 조항이네요. 그렇죠? 그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렇게까지 행정이 무모하게 하진 않을 거다. 법 테두리에 저희들이 안에서 할 것이다. 시에서 무슨 정책을 할 때는 네.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기준을 정하고 시행령에 그래서 담아주실 거라고 그걸 생각하시는 가지고 건가요? 이제 정책적인 방향을 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이 되지 그것이 그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그렇게까지는 결정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과도하게 집행이 되면 직권 남용이나 배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거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행정을 하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뭐 기준을 정할 때는 이제 통상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해서 만드는 게 저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어느 가치에 어느 만큼의 재원을 쓸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정치이고 행정인데요. 그 어디에 많은 것을 쓰고 싶은 것을 욕심을 제어하게 만드는 것이 법이고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 조항입니다.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고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더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지느냐 봤더니 15명의 위원으로 꾸려지고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요. 그중에 5명의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5명 중에 6명이 시청 집행부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9명도 집행부와 가까우신 분들의 교수님이나 해당 업종에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시의원들이 추천돼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이제 통념이 있고 기본 상식이 있고
뭐 배임의 문제가 있고 직권남용의 문제가 법적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고민을 이제 답변을 주시는데요.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게 제어 장치를 만드는 것이 법의 테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저는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다른 문제인데요. 이게 문맥상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 문맥이 안 맞아요. 네. 윗단의 문구가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원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무슨 지원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의 내용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적은 문구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꼼꼼히 다 보진 않았지만 이 부분만 이렇게 뜯어봤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지금 의원님들도 계속 지적하고 계시고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도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오타니까 이렇게 제안 양해해서 고쳐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조항을 제가 보기엔 현역 지금 시장님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조례가 있으면 앞으로 시장님이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것을 마음대로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요. 우수기업이 지정되면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그 누구도 반대하는 의원이 없으시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조항이라서 이 부분은 좀 함께 논의를 좀 해보아야 독소 조항을 좀 걷어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의견이 자꾸 제대로 정리가 되지 못하고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다른 저희 위원님들께서 생각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다 짚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주신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굉장히 세부적인 실적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경기도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을 상세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잘 해주셨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 양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실적이 거의 한 건이거나 전무한 상태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평택시 조례안을 이렇게 올렸는데 비용 추계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지금 240억인가요? 예. 예. 24억. 예. 그럼 우리 지금 이 실적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올려주신 건가요? 이 산출 근거가? 여기 보면 세입세출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세부적인 어떤 산출 근거가 산출 근거가 있나요? 예. 저희가 이 전혀 없어서? 조례가 있었으면은 이제 지원을 받았을 그 기업들을 10년치를 추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보조금의 100분의 5를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추계를 위해서 산출을 한 거고 실제로 기업이 이제 매년 만약에
저희 시에 투자를 했을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출 근거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조례가 만약에 이미 제정이 돼 있었으면은 예. 지난 10년간 그 인센티브를 받았을 그 금액들을 총액을 10년을 총액을 해서 합산해서 그거의 100분의 5 정도를 지금 추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인센티브요. 이 조례에 의해서 받을 인센티브. 어느 부분에 있는 인센티브죠? 부지 매입비하고 아까 최중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하고도 조금 일치한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 혹은 어떤 지원을 하는 부분에 부합하는 건지. 부지 매입비, 시설 투자비, 특별지원금. 네, 그것에 대한 비용 추계인 건가요? 이 비용 예, 추계 그렇습니다. 존재가? 예. 이 단위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4억인가요? 맞나요? 예. 예. 이 지금 장문의 조례안을 보면서 계속 드는 고민이 네, 내용이 같았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볼 때마다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계속 같은 고민이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네.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그 10년 추계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런데 10년 추계 자료 제가 드는 의문은 10년 동안 추계 자료는 10년간 우리 평택시에 이제 그 입지를 선정하고 공장을 신축하고 들어온 그 업체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추계한 겁니까? 아니면 10년 동안 올 수 있었으나 그런 이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오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추계 자료죠. 오늘 이 조례가 있었으면은 지금부터 지난 10년간 기업 중에서 이 조례가 있었으면 받았을 과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부터 뭐 덕이산업까지 한 17개 그러니까 업체를 지난 10년간 예. 투자를 한 투자를 해서 입주한 입주한 기업들 중에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이런 네. 조례가 있었으면 네네. 최대 70억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 존재 그분들 목록을 그 인센티브 없어도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들을 예를 들어서 저 비용 추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네, 예를 그 말씀드린 저희 조례안에 250억 이상 투자가 네. 되었던 기업들 네. 그 리스트를 뽑아보니 17개가 되었던 네, 거고요. 네. 그 기업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조례 사항으로 네. 지원받았을 최대 금액을 적정하고 네. 그거에 5%를 산정을 한 겁니다. 네, 네. 추계 네. 비용으로. 예. 그런 기업들 추계는 안 됩니까? 그렇게 우리 평택에 의향을 제시를 했는데 어떤 평택시의 지원에 대한 이런 추가적인 지원이 없어서 평택시의 입주를 기업 투자를 철회한. 왜냐하면 앞으로의 지난 과거의 10년을 보면 그렇다라면 앞으로 10년도 그 기업들은 이 금액 때문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자 규모가 이제 그 규모가 큰 기업들은 20억 때문에 이걸 본인들의 미래적 가치를 보고 기업의 위치를 선정하고 입지를 선정하지 이 금액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나 그렇다고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뭐 어디 다른 곳으로 뭐 그 일본으로 갈 기업을 한국으로 오고 이런 위치 선정의 어떤 의사결정을 바꾸게 되는 계기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관련 정보부처와 이야기하고 뭐 경기도에 뭐 좀 이야기했더니 조례부터 만들어라. 약간 뭔가가 지금 손에 안 잡힙니다. 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비공개 시간에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질의 있으신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